군수 선거에 대표급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자, 일단 조국 대표, 조국당과 민주당이 이 군수 선거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재보궐선거에 뛰어든다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월 총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야당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친 숫자보다 비슷했을까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뛰어 경쟁을 일으키면 관심이 급격히 오릅니다. 군수 재선거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영광 군수를 뽑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내려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2일간 방문을 하는 맞불을 놨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 조금 전에 하는 말 들었죠? 고인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일컬어 고인물, 썩는 고인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부터 2일간 영광 곡성 방문하고요. 조국 대표는 추석 연휴부터 영광 곡성 한 달 살이에 도입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라며 영광 군수 선거에 양당 대표의 자존심이 걸렸어요. 이거 지금 대표들이 다 갔기 때문에 요 영광 선거를 민주당이 못 가져오면 이거 크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 반면 조국 대표가 이거 가져오면 이거는 민주당을 꺾는 이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서 야심차게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서슴지 않는 조국 대표가 모두 동일인임은 분명한데 어느 조국이 진짜 조국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새빙선을 사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시고 지금은 진보 진영이 뚫뚫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불쾌하다는 겁니다. 아니 영광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건 좋은데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의 이 한 달 살이에 대해서 아니 동네 선거 하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인데요. 더 팩트에 포착된 문자 메시지. 최민석 내려서 동네 선거 아니야. 부끄럽다. 이렇게 최민석 내려서 동네 선거 아니야. 민주당은 불쾌감을 여기저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른바 동네 선거 하느라 중요한 표결에도 빠진 조국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발언까지 나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다, 조크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워낙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라 조크를 한 건데 쫑코르 중콜, 갈라치기 소재로 쓰이지 않았으면 그러자 조국 그러려니 했다. 영세정당 너무 압박하지 말라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신경전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오신환 의원님. 네네. 이게 친한 건 친한 거고 승부는 승부인 것 같아요? 양보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지민 비조로 서로 연대가 이루어졌던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맞닥뜨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구에는 한 명뿐이 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 군수 선거에서 더군다나 지금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심이나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쟁 구도가 생긴 것이고요. 저기서 지금 곡성 군수는 좀 민주당이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구도를 띠고 있지만 영광 군수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렇게 서로 감정적인 대립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수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현장에서는 뜨겁게 대립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감정의 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또 한 가지 리스크는 저는 비례 조국당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군수 선거인데 왜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박성민 최고님? 군수 선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영광이라, 네. 호남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호남이라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뿌리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렇고 어떤 호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도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호남 홀대론이 어떤 힘을 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만큼 이제 호남의 마음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사실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만약에 이긴다. 뭐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진다 치더라도 만약에 젖잘싸처럼 지는 방식이 되게 되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 대표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하는 거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어떤 뭐 승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어떤 태도로 또 평가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발판 삼아서 어떤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로 보일 때 어떤 호남에서의 지지 세력을 일부라도 구축해 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선거의 판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초기의 기선 제압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직접 내려가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영광 군수 선거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모양새. 흥미롭군요.